전 세계 최고의 조종수를 가진 프랑스 여성 파일럿.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600억짜리 군용 전투기 조종 명령서와 한국행 초청장. 한국은 군대처럼 질문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나라일 뿐이다. 그녀의 단단했던 확신이 무너지기까지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그녀는 조국의 부름을 거부했습니다. 규칙과 질서만을 존중하던 여성이 한국의 어떤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부아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큰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어요. 저는 규칙과 일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3번씩 확인하고 동료들은 제가 너무 진지하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진지함이 공중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제 손에는 중요한 서류 2장이 들려 있었거든요. 하나는 즉시 프랑스로 돌아와 군용 수송기를 조종하라는 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항공기 정비 상태를 점검하러 가달라는 초청장이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한국?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지?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초청장 위에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값싼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먼 나라일 뿐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군인처럼 질문 없이 엄격한 규칙만 따르는 곳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편안함을 느낄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컵 속의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봐요. 비행기는 2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제 상사는 한국 초청장을 건네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냥 인천공항 정비과정 확인하고 돌아오면 돼. 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었죠. 그의 미소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이건 평소에 나누던 비행 계획에 관한 진지한 대화와는 달랐어요. 반짝반짝 닦인 검은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두가 너무 잘 닦여 있어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하며 계획적인 사람. 하지만 제 안에서 한국에 대한 뭔가 호기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임무에 대해서도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유니폼을 완벽하게 접었죠. 각 소매가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요. 비행 매뉴얼도 완벽한 순서대로 배치했고요. 마치 비행기 조종석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열고 한국어 표현을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공항이 어디 있나요? 제가 방문한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러시아에 20번 다녀왔지만 러시아어는 한마디도 배우지 않았었죠.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가방을 닫고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전혀 모르는 곳에서 다른 불빛을 보게 될 텐데요.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기장 모자를 바로 쓰면서 거울 속 제 초록색 눈동자가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 비행은 평화롭길 바라야지.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랬듯이 모든 비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엔진 온도 확인, 모든 출구의 위치 파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하지만 그날은 제 마음이 자꾸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로 향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하늘은 막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이른 아침이라 파리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아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항에서 승무원들이 존경을 담아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듀부아 기장님, 그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여느 때처럼 비행 계획의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마음이 거기에 없었어요. 어쩐지 제 일부는 이미 세계를 가로질러 한 번도 가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륙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는 거의 느끼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에 대한 불확실함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죠. 20년 동안 같은 노선을 비행하고 같은 규칙을 따르며
같은 사람으로 지내왔는데. 그리고 이제 바퀴가 땅을 떠나고 파리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순간 한국이 저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동쪽으로 항로를 설정했어요. 한국을 향한 이끌림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평범한 비행이 저를 평범한 세계에서 아주 멀리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저 다른 나라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방식으로요. 12시간 동안 하늘을 날고 나서 드디어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륙은 부드럽게 이루어졌죠. 기장으로서 제 임무는 일단 여기까지였어요. 조종석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공항이 은은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저녁 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활주로는 완벽하게 깨끗했죠. 밝은 조끼를 입은 지상 직원들이 정확한 수신호로 우리 비행기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 정확했죠. 클레어 뒤부아 기장님,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헤드셋을 통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어 발음은 좀 달랐지만 그 어조는 따뜻했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생각했죠. 정말 여기가 한국인가? 저는 기본적인 장비만 있는 단순한 공항을 상상했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현대적인 곳이 아니라요. 모든 일이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수화물이 운반되고 청소팀이 와서 일을 마치고 떠났죠. 지연도 없고 실수도 없었어요. 저는 점점 커지는 놀라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담당자를 만나기로 한 정비 경납고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심지어 공기까지 깨끗하고 신선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경납고 입구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수영, 정비관리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뒤부아 기장님, 환영합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하시겠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죠. 수영 씨가 저에게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안에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커피가 담겨 있었죠. 먼저 이것 좀 드세요. 잠시 쉬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일보다 사람을 먼저 챙깁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는 달콤하고 크림이 들어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마시던 강한 블랙커피와는 달랐지만 긴 비행 후에는 왠지 좋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달콤함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죠. 러시아였다면 바로 서류만 건네줬을 텐데.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커피도 없고 환영 인사도 없이 그냥 일뿐이었을 텐데. 수영 씨는 저를 호텔로 데려갈 작은 밴으로 안내했어요. 가는 동안 그녀는 비행기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을 구경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죠. 통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놀라고 있었죠. 20년 비행 경력 동안 이렇게 개인적인 도움을 제안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밴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 아래 불빛이 환한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죠. 아마도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곳인가 봐.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역은 밝고 깨끗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플랫폼 한쪽에 줄을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연세 드신 여성분이 열차에 타자 한 젊은 남성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했죠. 이런 일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차가 오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규칙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는 수영 씨와 그녀의 팀을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요리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죠.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건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수영 씨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걸 함께 나눠 먹어요. 조금씩 맛보세요.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인 이준호라는 키 큰 남자가 저에게 빨간 국물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김치찌개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손은 짧은 손톱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기술자의 손이었죠.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비행기 부품들을요. 국물 맛을 봤어요. 매웠고 제가 알지 못하는 풍미로 가득했죠.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좋은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음식을 맛보았는데 하나하나가 제가 전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죠. 그날 오후 경납고에서 준호 씨가 제 비행기 엔진을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확실했어요. 부품의 작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고쳐버렸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에 서류 3장과 이틀의 기다림이 필요할 텐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이 끝날 무렵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규칙을 엄격히 따르면서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식사를 함께하고 서로 돕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호텔방에서 잠이 들면서 멀리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제 착륙했던 클레어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클레어는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방향을 바꾸는 비행기처럼 저는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5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나 호텔 창문 너머로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수영 씨가 준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맛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좋아하게 됐죠. 오늘 정비팀이 제 비행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곧 프랑스로 돌아갈지 한국에 머물지 결정해야 했죠. 그 생각만으로도 배가 긴장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군대에서 온 메시지였죠. 그들은 수송기 조종사가 필요했고 저보고 당장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메시지는 차갑고 급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명령만 주고 있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 비친 여자는 5일 전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는 달라 보였어요. 어깨가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았고 얼굴은 더 편안해 보였죠. 심지어 머리카락도 전처럼 그렇게 꽉 묶여있지 않았어요. 정비 경납고에서 수영 씨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팀은 제 항공기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준호 씨의 키 큰 모습이 엔진 주변을 돌아다니며 빠르고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죠. 뒤부하 기장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점심 드실래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제가 네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오늘은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테이블은 금방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채워졌죠. 몇몇은 이전 식사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매콤하고 풍부한 향기가 나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이것은 부대찌개예요. 수영 씨가 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숟가락을 담아주며 설명했어요. 군대 스튜라는 뜻이에요. 한국 전쟁 후 음식이 부족했을 때 시작됐죠.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어요. 맛이 놀라웠어요. 매운데 동시에 달콤하고 짭짤했죠. 면, 야채, 고기,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제 미각이 기쁨에 춤추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모든 맛을 한데 섞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맛있네요. 평소에 말이 적은 준호 씨가 그의 그릇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음식은 비행기 부품과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다른 조각들이 함께 작동해요. 균형이 중요하죠.
그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조종사로서의 제 일에서는 항상 규칙과 체크리스트에 집중했죠. 모든 것이 분리되고 순서대로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때로는 여러 것들을 함께 섞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점심 후에 경납고로 돌아왔어요. 정비가 완료됐죠. 제 비행기는 다시 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완벽해 보였어요. 어쩌면 프랑스를 떠났을 때보다 더 좋아 보였을지도 몰라요. 수영 씨가 저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장님,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명함 2장을 꺼내고 있었어요. 클레어.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한 장은 프랑스 군대에서 온 것으로 제 수송기 조종사 자리를 확인해주는 거였어요. 다른 한 장은 한국 항공사에서 제게 국제 컨설턴트로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였죠. 선택할 수 있어요. 수영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에 머물러요? 고국을 떠나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난 5일간을 생각해 보았죠. 지시 없이도 자리를 양보하는 지하철 승객들, 서류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준호 씨, 색과 맛으로 가득한 테이블 주변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들. 그날 저녁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으로 내려온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지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요.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2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프랑스 군대는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원했어요. 오늘 밤 결정해야 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행기들이 계속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죠. 그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딧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에어프랑스의 뒤부하 기장이 아니라면 제가 누구일까요?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리에 있는 제 아파트를 생각해 보았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책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고 옷은 색상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일정은 몇 주 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을 생각해 보았어요.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지하철. 여러 다른 맛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식사들. 강제가 아니라 선택해서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질서와 규칙은 친절함과 유연성과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부대찌개의 재료들처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죠. 20년 동안 저는 같은 노선을 비행하고 같은 체크리스트를 따르며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사람들도 비행기처럼 항로를 바꿀 수 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질문하고 있었죠. 클레어 뒤부아, 당신은 누가 되고 싶나요? 긴 비행 후 부드러운 착륙처럼 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규칙과 친절함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통제가 아닌 협력에서 질서를 보는 사람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결정을 내렸죠. 내일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거예요. 계획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시작하기가 기다려지는 여정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내린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폭풍 속을 비행하거나 안개 속에 착륙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폭풍이 우리를 가장 맑은 하늘로 이끌기도 하잖아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새 아파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큰 결정을 내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저는 여전히 조종사였을 때처럼 일찍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변했죠. 휴대폰을 집어들고 밤새 생각해온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뒤부아입니다. 영주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들리고 있었어요. 어제 모스크바행 마지막 비행기가 저 없이 떠났죠. 공항 창문으로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슬픔이 느껴졌지만 더 큰 부분에서는 새로운 길에 대한 기쁨이 느껴지고 있었죠.
제 아파트는 공항 근처 높은 건물의 20층에 있어요. 창문으로는 하루 종일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면서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대한항공 항공 컨설턴트로서 첫 공식 출근하는 날이에요. 옷을 고르려고 옷장을 열고 있었죠. 더 이상 소매에 금색 줄이 있는 기장 유니폼은 없어요.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낯설지만 또 좋은 느낌이었죠. 다르지만 맞는 느낌이요. 재킷 단추를 채우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 비친 여자는 변해 있었죠. 머리가 조금 더 길어졌고 이제는 가끔 푼 채로 다니기도 해요. 눈빛은 더 밝아 보였고 어깨는 편안해져 있었어요. 똑바로 서 있지만 예전처럼 뻣뻣하지는 않았죠.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질서가 꼭 엄격한 규칙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더라고요. 조직적이라는 것이 꼭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준호 씨가 비행기 부품과 음식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거였죠. 부엌 카운터 위에는 소주 한 병과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수영 씨와 준호 씨가 준 선물이었죠. 그 옆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 벌써 새 잎이 나고 있었어요. 제 생애 첫 화분이에요. 파리에서는 식물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키우지 않았었거든요. 이제는 매일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겁더라고요.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교통이 질서 있는 줄로 움직이고 있었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질서 속에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리로 내려갔어요. 이웃인 김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살짝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프랑스어나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저도 아직 한국어를 거의 못하지만 어떻게든 소통하고 있었죠. 다음 주말에는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예전에 클레어라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활동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클레어는 기대하고 있었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줄을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3개월 전에는 이게 놀라웠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모두가 함께 더 잘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죠. 지하철 칸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연세 드신 남자분이 들어오시자 제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죠. 그분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이런 작은 행동이 제 안에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본사에서 수영 씨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익숙한 미소가 저를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했죠. 오늘은 제가 훈련시킬 젊은 조종사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안전하게 비행하는 법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치겠지만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도 가르칠 거예요. 규칙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존중에서 따르기로 선택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요. 제 사무실에는 활주로가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파란 하늘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중 하나는 에어프랑스 비행기였는데 아마 파리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며 슬픔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고 그것은 저에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에어버스 A320 앞에 서 있는 옛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수영 씨, 준호 씨, 그리고 대한항공 정비팀과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제 인생의 두 부분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한. 뒤부하 기장님, 한 젊은 한국인 조종사가 첫 교육 세션을 위해 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클레어라고 불러주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일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면서 저 자신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버전의 저를 찾은 거였죠. 저는 여전히 조종사였을 때처럼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규칙과 친절함이 같은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함께 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군용 수송기들은 저 없이 날고 있었어요. 대신 저는 어떤 항공기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 방식 사이의 이해를요. 첫날이 끝나고 다시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비행기들은 계속해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깊어가는 속에서 그들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나는 평화를 선택했어.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비행 방식을 선택한 거야.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유처럼 느껴져요. 가장 좋은 종류의 비행이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